자, 이틀 만에 슈퍼리그가 Y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Y 됐느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아까 갑신정면에 실패했던 얘기를 우리가 초반에 했던 것처럼 민중들의 지지, 이 팬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전초 작업을 계속 했다면 물론 UEFA가 막아버렸겠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있겠지만 나는 아마 그래도 팬들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저에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민심을 얻지 못한 어떤 이런 큰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따라주는 사람이 없잖아. 가장 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한 건 충분한 논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봐야 되는데 게다가 이 슈퍼리그 아이디어는 내부적으로도 반대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면 알렉스 퍼거슨 경은 지속적으로 이 슈퍼리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조를 지금 내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퍼거슨이 부정적인 견지를 내비치는데 맨유의 다른 수뇌부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의견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기도 쉽지 않죠. 절대 안 되죠. 퍼거슨인데. 그러니까 다른 맨유 레전드가 얘기하는 거는 아 그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퍼거슨은 얘기가 달라요. 게리 네빌이 얘기하는 거랑 퍼거슨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말이야. 다르죠. 물론 게리 네빌의 얘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퍼거슨의 말은 더더욱 무시하면 안 되는 반영을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퍼거슨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오히려 맨유 보드즈는 퍼거슨 모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퍼거슨 경은 지금 팀의 고위층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팀의 완전한 레전드, 거의 뭐 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을 등지는 선택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단, 주장인 해리 맥과이어가 에리 우드워드와 충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선수들한테 슈퍼리그를 먼저 얘기해주지 않았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조차도 내부의 선수와 감독조차도 기사나 정보를 뒤늦게 얻어서 이제 알게 된 거니까 결국 노리히트의 얘기를 보면 맨유 선수들과 가까운 정보원에게 들었는데 선수단은 행복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데도 구단이 일말의 상의도 하지 않았던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 맨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해외, 잉글랜드 기준으로 해외, 스페인, 이탈리아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토니 크로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은퇴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중구야. 아예 리버풀 첼시도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당연히 그럴만합니다. 토트넘이 이번에 무리뉴 감독 경질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퍼리그 이후의 이슈가 잘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토트넘 선수단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팬들이 어떤 액션을 했는지도 좀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버풀로 이제 팀을 상황을 좀 넘어가 보면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클롭 감독이 이야기를 한 부분을 보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준 바 없고 허락을 구한 적도 없다. 나는 이번 결정에 관여되지 않았고 어제 늦게나마 소식을 접하게 됐다라고 리즈전 경기 직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일단 먼저 FSG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먼저 설명하지 않고서 일을 추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래 리즈전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에 FSG가 코칭 스태프에게 이 뭐라고 하냐 요즘에 이 원격으로 하는 화면 통신 있잖아요. 줌이라고 하잖아요. 줌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기로 했대요. 근데 생각보다 비판이 거세지니까 돌발적으로 FSG가 이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구단들은 물론 먼저 사전에 설명을 안 했지만 뭐 첼시라든지 맨유만 보면 결국 디렉터와 선수들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리버풀은 그 시기까지도 FSG가 코칭 스태프한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얘기해 준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임스 피어스가 얘기를 했는데 FSG는 클럽이 해당 사안에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얘기해주지 않은 것 같다라고까지 했어요. 리버풀 정도 그것도 클럽 정도 되는 내부의 어떤 인물인데 이 감독에게 어떠한 의사반영도 없이 허락도 없이 단독적으로 구단이 일을 추진했다는 건 욕먹기 딱 좋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급하게 발표한 건 맞는 것 같아. 이게 뭐 시간을 두고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감독들한테 이야기가 갔을지 안 갔을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 근데 급하게 발표한 느낌이 분명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우리가 어제 얘기했지만 감독은 중간 관리자거든요. 그것까지 얘기할 뭐 새가 없었을지도 모르고 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반발이 예상이 되니까 그냥 추진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리버풀 팬들도 마찬가지죠. 빌 샹클리의 손자, 당연히 이제 직계직속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네 우리 할아버지 동상 안필드에서 철거해라. 직접적으로 의사표명을 했대요. 왜냐면 이건 빌 샹클리의 정신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첼시는 이번에 그 브라이튼전 앞두고 갑작스럽게 탈퇴 선언에 거의 뭐 대부분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보면 이미 그 전에 몇 시간 전부터 BBC로부터 DS 리게트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첼시가
브루스 벅 회장과 선수 스태프들 간의 회동을 열 것이다. 음. 왜냐하면 선수 스태프이 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브루스 벅 회장하고 실제로 면담을 했다고 하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BBC를 통해서 첼시가 슈퍼리그 타이틀 요청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됐었죠. 첼시는 이제 공식 성명을 냈죠. 냈어요.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시작하기 전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브루스 벅 회장을 잡아줬습니다. 예, 아마 그때가 좀 회동이 끝나고 나온 시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각 구단의 수뇌부들은 모르겠지만 충분한,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자들이죠. 감독이고 선수들이고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내부적인 소통 그리고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필드에서, 축구는 일단 필드에서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선수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추진력을 더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얘기했지만 팬들이 일단 이걸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하위권 팬들만 반대를 했는데 빅6의 팬들은 존나 찬성해.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봐. 그렇잖아. 그렇죠. 야, 이거 우리 슈퍼리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는 상위의 리그를 만들자라고 얘기했다면 추진력을 다시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당사자 팬들도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추진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죠. 일단 프리미어리그의 빅6 보드진들이 스카이 스포츠 내용을 보니까 현지 팬들 반응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엔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과정이야. 니들도 중요해. 알아. 근데 우리가 내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돈을 벌어 라는 개념으로 이 어떤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지 팬들의 반발이 아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봐. 그렇죠. 근데 반발이 좀 있겠지만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글로벌로 간다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맞아요. 결국은 생각보다 눈앞에 항의가 크니까 당황을 좀 했을 거라 보는데, 맨시티도 보면은 경기장 내에 그 항의 거리개와 어떤 문구들이 있었고, 지금 빅6 팬들 다 그랬어요. 전체 다. 어제 첼시는 경기 지연도 됐었어요. 네. 그리고 첼시는 그 걸개를 내렸습니다. 아예 경기장에 붙어있던 뭐 슈퍼 프랭키 램파드 뭐 이런 거 그런 거 싹 다. 싹 내리고. 맨유도 마찬가지였고, 아스날 앙리 조각상에 우리 아스날을 되돌려달라는 그 그래. 박스 걸개가 걸려 그래서 있었다고. 앙리가 이렇게 들고 있더만 동상이. 리버풀의 경우도 아예 그 리즈 원정에 리즈 팬들하고 리버풀 팬들이 합쳐서 노래를 부르다가 리버풀 버스가 들어오는 걸 가로 막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게다가 안필드에는 FSG 아웃, 뭐 응원 걸개, 깃발 철거 요청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현지 팬들 민심이 떨어졌는가 알 수 있고, 더 주목되는 건 선수들의 항의입니다. 아스날의 부주장 벨레린이 이번에 SNS 업데이트했는데, 벵거가 사인 발표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아스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단의 가치를 쭉 지켜달라, 영원한 사랑과 지지를 담아라고 했던 그 문구를 아예 사진으로 걸어서 이 슈퍼리그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토니 크로스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맥과이어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처음에 사실 선수들 얘기가 별로 안 나왔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선수들 저 이해 가요. 당연하죠. 섣부르게 입장 표명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던 건 그들도 맞아요. 직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그리고 일단 아마 상황 파악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단 실무자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팬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선수들도 싫어하는데 이거라면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 대다수의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 핸더슨이 주장단 소집해서 그래, 뭐 그런 얘기도 회의해야 있었고.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국 리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부적 차원의 어떤 그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우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결국 팬들 항의 다음으로 굉장한 압박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타임즈에서 얘기한 부분은 그 이번에 브라이튼도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었어요. 네. 프리미어리그 지금 6개 팀 제한 14개 팀들이 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축구는 팬을 위한 스포츠다. 그리고 챔스 로고를 걸고 챔스 진출 티켓을 따라. 이에서 이제 오히려 리버풀 첼시한테 약간 도발성이 되는 그런 어떤 티셔츠까지도 입고서 워밍업을 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성명문을 보면 14개 구단이 만장일치로 슈퍼리그 계획을 거부했다. 그리고 더 선의 마틴 리튼 내용을 보면 긴급회의를 열어서 빅6 구단의 퇴출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 합의한 내용이 물론 4분의 3의 투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15개 구단의 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의될 가능성은 적지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리그 이사회에게 재량권, 권리 및 권한을 주면서 이들이 최종적인 혹은 절대적인 재량권을 통해서 빅6를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지는 않다. 난 이건 액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 빅6가 빠진 프리미어리그 그러면 중계권료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어떤 것에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이 균등한 분배 때문에 리그가 발전된 것은 맞고 이들 혼자 부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아주 이건 세세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 큰 부분 중에 좀 소수지만 아니 그 교체 카드 늘려달라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뭐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왜 죄다들 반대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중계권 배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거는 액션이지 실제로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 나가! 란 얘기는 나가지 말란 얘기야. 슈퍼리그 참여하지 마! 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4개 구단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영국 정부 쪽은 특히나 더 심했죠. 네. 영국 정부는 특히 노동당 당수인 키어 스타머가 슈퍼리그 제한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보리스 총리도 잉글랜드 구단의 슈퍼리그 참가를 막기 위해서 FA를 만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스포츠 장관의 올리버 다우드는 슈퍼리그를 막기 위해 빅6 팀 외국인 선수의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이른바 이 입법을 절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게 결국 그거예요. 어제 말한 그 워크 퍼밋에 맞아요. 관련된 부분이 막아버리겠다. 연장선상이고. 뭐 경찰 지원 안 한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의외의 이제 반대들이 있었는데 피파의 반대는 사실 우리가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인판티노가 추가적으로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UEFA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저는 이게 좀 의외인 것 같아요. IOC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가 슈퍼리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가 이윤 중심 사고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편협한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거는 이들이 정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리그를 옹호할 생각도 없으나 피파, 유에파, IOC도 굉장히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일단 비리가 유주히 많았던 곳이죠. 그들은 이게 슈퍼리그가 창설이 되죠? 그러면 그들의 권력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눈은 뜨고 봐야 돼. 그거를 막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이들의 이 어떤 생각에 지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와해 중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바퀴는 멈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 이후 상황을 봐야 되는데 슈퍼리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UEFA, 세페린 이런 사람들이 쓱 얘기하면 너도 닥쳐!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슈퍼리그라는 어떤 그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우리가 상세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는 멈춘 상태에서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UEFA는 어떤 대안을 내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